늦은 밤 창밖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작은 방 안은 은은한 불빛과 TV 화면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낡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손에는 리모컨을 꼭 쥔 채로 TV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홈쇼핑 쇼호스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목소리로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화장품 세트,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최신 주방기구, 건강에 좋다는 홍삼 패키지까지.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다. 평생 절약만 하며 살았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학비, 시댁 제사 준비까지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세월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머리카락을 염색해야 할 때조차 미용실을 가지 않고 약국에서 염색약을 사와 직접 바를 정도였다. 그런 그녀에게 홈쇼핑은 늦게 찾아온 작은 즐거움이자 위안이었다. TV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쇼호스트의 경쾌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님, 이 상품 꼭 필요하시죠? 지금 주문하시면 특별 사은품까지 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내 상품 번호 102번이요. 떨리는 손끝으로 주문을 마치자 작은 성취감이 가슴 깊이 차올랐다. 내일이면 택배 상자가 도착하리라. 그것을 열어보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본 며느리의 표정은 단번에 일그러졌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상자를 낚아채듯 빼앗으며 며느리는 비아냥거렸다. 또 홈쇼핑이세요? 도대체 언제 철이 드실 건데요? 집에 이런 거 쌓여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방금 전까지 들뜬 설렘으로 떨리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들은 곁에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집안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시어머니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다. 이거 그냥 생활에 필요해서 산 거야. 할인도 많이 하더라고. 그러나 며느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생활에 필요하다고요? 이런 건 다 쓰레기예요. 나중에 다 버릴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모욕 그 자체였다. 손주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시어머니를 감싸주지 않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돈을 낭비하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존중도 감사도 없었다. 오로지 무시와 멸시만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 다시 방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택배 상자를 열지 못했다. 방 안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TV 화면만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쇼호스트의 목소리는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가가 젖어들었다. 이날 이후 시어머니의 작은 행복은 며느리의 눈총에 가려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고 보이지 않는 갈등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곧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으로 번져나가게 된다. 며느리의 눈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차가워졌다. 시어머니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의미를 찾기보다는 흠집을 잡으려 했다. 새 옷을 입고 나오면 촌스럽다고 여겼고 건강을 위해 챙긴 보조제를 꺼내면 돈 낭비라며 속으로 비웃었다. 작은 장난감 하나를 손주에게 건네도 집안을 어지럽힌다며 눈치를 주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시어머니의 어깨는 조금씩 움츠러들었고 웃음은 점점 희미해졌다. 아들은 늘 곁에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것은
곧 방광과 다름없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서운함을 느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만든 듯한 착각 속에서 더 작아져 갔다. 손주는 예전과 달리 점점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릴 적에는 품에 안기며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였으나 이제는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건네면 잠시 머뭇거리다가 받아들였다. 아이의 시선 속에도 은근한 경계가 섞여 있었고 그 작은 변화조차 시어머니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 집안에서 자신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의 일상은 단조롭게 반복되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 노고는 당연하게 여겨질 뿐 감사의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TV 앞에 앉아 세상과의 작은 연결을 느꼈지만 택배 상자가 도착하는 순간마다 그 기쁨은 사라졌다. 곧 이어질 멸시와 눈총이 떠올라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식탁에 앉아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을 때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발자국 소리조차 최대한 줄였다. 집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은 줄어들었고 결국 작은 방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한 은신처 같았지만 동시에 깊은 고립의 상징이기도 했다. 세월 동안 쌓여온 인내심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족에게 짐처럼 취급받는 현실은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내가 이 집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일까? 그 의문은 매일 밤마다 무겁게 짓눌러 왔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단순한 서러움과 슬픔이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단단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눌려온 분노와 억울함이 응축된 감정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어느새 차갑게 굳어 있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대화는 형식적으로만 이어졌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어도 눈빛은 서로를 피했고 가장 약한 존재인 시어머니에게만 시선이 몰렸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오해가 쌓였고 멸시는 일상이 되었다. 이제 시어머니의 삶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작은 행복조차 죄가 되는 집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계속 참고만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 거칠게 쏟아내던 불만에는 단순한 불평 이상의 이유가 숨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뜰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조차 알지 못하는 비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빚은 처음에는 사소한 소비에서 비롯되었다. 한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명품 가방을 구입했고 필요하지 않은 고급 가전제품을 카드 할부로 샀다. 그러나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점점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매달 수십 통의 독촉장을 숨겼고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낯선 번호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소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었다.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신에게는 시어머니의 작은 지출조차 날카로운 위협으로 다가왔다. 카드값을 내기 위해 허덕이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생활용품이나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모습은 견딜 수 없는 불안으로 이어졌다. 그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며느리는 그것을 시어머니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표출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단순히 가정의 조화를 위해 침묵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의 치밀한 연극에 속고 있었다. 며느리는 남편 앞에서는 성실한 주부로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장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종이에 허위 금액을 적었고 저축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부 돈을 빼돌렸다. 그러는 사이 빚은 더 깊어졌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옥죄어 왔다. 시어머니가 구입한 물건은 며느리의 눈에 빚의 크기를 상기시키는 증거처럼 보였다. 택배 상자가 집안에 놓이는 순간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불안은 극도로 커졌다. 그 불안은 며느리의 눈빛을 날카롭게 바꾸었고 시어머니의 작은 행복마저 잔혹하게 짓밟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 집요해졌다. 시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보며 물건이 쌓여 있는지 확인했고 때로는 몰래 상자를 열어보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단순히 생활의 위안을 삼으려는 마음은 이해받지 못했고 오히려 감시와 간섭의 대상이 되었다. 며느리의 행동 뒤에는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작은 소비 하나라도 남편이 눈치채면 숨겨둔 빚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이러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며느리의 멸시에만 시달렸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실은 점점 드러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의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곧 스스로의 파멸을 불러올 조짐이었다. 시어머니의 서러움과 며느리의 불안이 얽히며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어졌다. 그 균열은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했다. 며느리의 비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들고 시어머니의 운명마저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탄과도 같았다. 시어머니의 일상은 무력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예상치 못한 계기로 드러났다.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던 시어머니의 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틈 너머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 낮게 깔린 협박조의 어투,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그것은 분명히 돈과 관련된 대화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고 귓가로 흘러들어오는 말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유 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던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음을. 그녀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지출에도 날카롭게 대응한 이유가 바로 빚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방 안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다시금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멸시당한 세월, 손주 앞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했던 나날, 그리고 작은 행복조차 빼앗기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 모든 굴욕의 무게가 가슴 깊이 쌓여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동안 시어머니는 자신이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곱씹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며느리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기고 그동안 자신이 당한 서름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 그날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마음은 무겁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습관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망설임이 따라붙었다. 혹시 아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혹시 손주가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내 떠올랐다. 며느리의 거짓된 미소와 차가운 눈빛, 그리고 끝없이 이어졌던 모욕의 순간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자리. 식탁 위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아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내려 애썼고 손주는 의미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으로 가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그 얼굴 뒤에 감춰진 불안은 시어머니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눌려온 목소리를 마침내 꺼내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고 오랫동안 쌓인 무게만큼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당한 모욕과 무시,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 목소리는 며느리가 쌓아올린 가식의 벽을 무너뜨렸고 식탁 위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움츠러든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인내와 서름이 응축된 강인한 빛이었다. 그날 그녀는 마침내 침묵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반격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은 식탁 위에서 시어머니가 드러낸 진실은 가족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고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그 말을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 손주는 어린 눈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순간적으로 모든 시선은 며느리에게 쏠렸다. 그동안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사라지고 남겨진 것은 두려움과 당혹감뿐이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은 권력의 균형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분노에 휩싸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체념 속에서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서러움이 벗겨지며 찾아온 해방의 눈물이기도 했다. 아들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에게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더 이상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손주는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늘 움츠리고 작아 보이던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다. 약해 보였던 존재가 단호하게 일어서며 가족의 중심에 선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도 묘한 존경심이 싹 텄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히 며느리의 비밀이 드러난 일로 끝나지 않았다. 집안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움츠린 존재가 아니었고 며느리는 이전처럼 권위를 내세울 수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권력의 축이 이동했고 그 여파는 가족 모두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짐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행복조차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갔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의 고통 끝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침묵의 그림자로 남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반전으로 끝을 맺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얻은 단단한 힘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